이 과정을 모르면 아무리 잘 바를 줄 알아도 염색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 염색약을 잘못하거나 산화제를 잘못 쓰면 아무리 빠르고 현란하게 바르셔도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겠죠.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현란하고 빠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금 톤업이 됐냐, 톤다운이 됐냐, 이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는 것보다 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핵심을 짚어가며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바르는 거는 그냥 보고 한두 번 따라하고 잘 못하겠으면 여러 번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톤 다운. 복잡해, 어려워. 이렇게 안 할래? 그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고객님 다시는 안 오겠죠. 왜? 내가 올리브영에서 어두운 염색 사서 바르나, 미용실 갔는데 내 머리 생각 안 하고 발라줬는데 다운도 안 돼. 그리고 잘 빠져, 색이 잘 빠져, 상해. 그러면은 고객님이 비싼 돈 주고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선생님한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사로서 알아야 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염색 교육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저희하고는 헤어 자격증을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따신 분들, 자격증을 따고 헤어 실무 교육을 다니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랑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직접 염색 교육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나시면 되게 염색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나는 이제 실습만 해도 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교육해보면 막상 염색에 대해서 제 기준에서는 이제 하나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지금 염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게 많이 빠진 채로 그냥 염색약을 뭐 두피 1cm 띄우고 바르면 이거는 톤업입니다. 이걸 전체 바르면 이거 원터치예요. 이럴 때 검정 염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탈색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피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걸 염색을 다 배웠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착각한 게 아니라 착각하게 만드는 교육을 좀 받고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미용 처음 배우시는 분들, 내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염색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송브레, 발레아주, 이 위빙 이런 거를 지금 배우실 때가 아니라 기본을 먼저 배워야 돼요. 기본. 제가 저번에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다루는 톤업과 톤다운이라는 개념, 이런 산화제, 그리고 염색을 잘 바르기 위한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의 기본을 모르고서는 염색을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여담이지만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국가대표 출신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운동을 좀 배우는 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종목은 다 다른데 그들이 강조하는 건 있어요. 제가 오늘 배우러 가도 일주일 뒤에 가도 한 달 뒤에 가도 계속해서 기본 자세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기본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기본. 근데 신기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제가 원하는 그 운동의 자세, 운동의 테크닉이 나와요. 기본을 하다 보면. 근데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아마추어, 국가대표까지 가지 못하신 분들한테 배우면 요즘 유행하는 테크닉, 요즘 유행하는 자세를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다치거나 어딘가 모르게 이 운동에 슬럼프가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 교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결국에는 커트든 염색이든 선생님들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뭔가 요즘 유행하는 거,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기본, 뼈대가 잡혀있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이 되는 염색약 도포하는 거, 그리고 염색을 할 때 실전에서 기본이 되는 톤업과 다운에 대해서 심플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톤업과 다운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멋내기 염색을 할 때도 색상만 바뀔 뿐이지 지금보다 더 밝아지면 톤업이고 이거 색감을 또 다운시키고 싶으면 다운이기 때문에 톤업과 다운을 모르시면 어떤 염색이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톤업 할 때는 6%, 톤다운 할 때는 3%라는 게 있는데 이 6%와 3%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염색 일제는 이제 염색의 색상이죠, 색상. 그리고 밝기를 결정하는데
이 산화제라는 게 없이는 염색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자세히 보시면은 6%는 톤업할 때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 톤업. 그러니까 지금보다 머리가 더 밝아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옆에 보시면은 20볼륨이라고 돼 있어요. 보이세요? 6%는 20볼륨이라고 되는데 염색의 총 방치 시간인 작용 시간인 35분 중에 20분 동안 모발을 탈색,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15분 동안은 이 염색제에 대해서 20분 동안 이 8레벨이라는 염색제에 대해서 탈색을 시켜준다는 거고요. 나머지 15분은 이 염색제에 대한 색상의 발색과 착색을 진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35분 중에 20분이 탈색이 되기 때문에 톤업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톤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밝게 하는 염색 혹은 탈색을 할 때 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3% 산화제는 그거의 절반인 10볼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시간이 25분이거든요. 3%는. 그 중에 절반이 채 안 되는 10분 동안만 탈색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15분은 발색과 착색을 시켜주기 때문에 3%는 톤업보다는 톤 다운 혹은 이 밝기와 색상을 유지시켜줄 때 톤온톤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지나 다운 시켜줄 때 쓰는 게 3%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는 지금보다 더 밝게 할 때 6%, 지금과 유지, 톤온톤이나 다운할 때는 이 3%를 쓴다라고 이해하시고 제 설명을 이어서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톤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 머리는 한국인 평균 모발인 4레벨입니다. 4레벨 정도의 어두운 검정을 하고 있는데 자연 검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염색을 밝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7레벨 정도로 하겠대. 그러면 4보다 7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톤업인가요? 다운인가요? 그쵸, 톤업이죠. 그럴 때는 말씀드린 6% 산화제를 쓰시는 거예요. 제일 밝은 염색제가 몇 레벨인지 아세요? 물론 염색제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13 정도가 가장 밝은 염색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어요. 13레벨로 하는 거는 제 머리에서 13으로 하는 건 톤업인가요? 톤다운인가요? 톤업이죠. 그러면은 산화제를 6% 써야 돼요? 3% 써야 돼요? 6% 써야겠죠. 이런 걸 톤업이라고 해요.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이 가발 데모를 좀 준비했는데요. 물론 가발이라서 갈색 가발이지만 제 머리처럼 검정색 4레벨이라는 가정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 오셨는데 지금 4레벨의 버진 헤어인 거예요. 희망하시는 거는 10레벨이래요. 그럼 이거는 톤업이에요? 다운이에요? 톤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톤업이라고 합니다. 톤업 염색을 할 때는 주의할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잘 보이라고 이 갈색 브라운 염색제를 한 게 아니라 이 오렌지로 해서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 10레벨의 염색제라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좋고요. 영상이라서 잘 보이도록 제가 조금 색상이 있는 염색제를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이걸 10레벨의 염색제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람한테 염색을 한다 생각을 하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보기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버진 헤어서 10레벨로 하고 싶대요. 그럼 염색제를 뭘 타야 돼요? 맞아요. 10레벨을 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프로 미용사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지고대로 한다는 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지고대로.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약을 바르는 건 선생님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과장을 못해서 2-3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바를 수 있는데 우리가 프로 미용사로서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검정이야. 그리고 머리가 두꺼워. 그러면 염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10레벨을 원하셨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한 단계 더 높은 11레벨을 한다. 이런 게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게 염색의 기본 톤업 교육인 거예요. 단순히 7레벨 원했으니까 10레벨 해야지 그거는 그냥 내가 봉사활동 할래 그러면 그 정도 아시면 되는데 정말 우리가 톤업할 때 알아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인 거예요. 머리가 엄청 두꺼워 그리고 검정에 염색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면 10레벨을 원해도 11에서 12레벨을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교육인 거예요. 톤업에서. 반대로 고객님 머리가 엄청 가늘어 그리고 애초에 밝아 그런 분들 많죠. 탈모기가 있어 혹은 머리 엄청 밝으셔 그러면 염색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와요.
그러면 내가 10레벨 원했어도 생각보다 밝게 나와서 실제에서는 하면은 저 10레벨 원했는데 왜 이렇게 밝게 나와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이 아니라 9레벨처럼 한 단계 더 다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톤업 염색을 우리가 할 때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고객이 10레벨 차트를 찝었다고 10레벨 해주는 건 그거는 그냥 자격증이나 봉사활동 하시려고 하는 교육인 거죠. 톤업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톤업 염색을 할 때 버진 헤어가 오면은 버진 헤어라고 했지만 손님이 까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톤 다운을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세치 염색을 했다던가 밝았는데 머리를 검정으로 덮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염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주는 게 우리가 톤업을 할 때 알아야 되고 꼭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거는 그냥 집에서 우리가 올리브영 가서 염색을 사서 바르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럴 거면 손님이 비싼 돈을 주고 굳이 미용실 안 오고 내가 1, 2만 원짜리 올리브영 가서 염색을 하겠죠. 이 정도도 모르면 그건 내가 염색을 배웠다라고 지금 이걸 보고 뜨끔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는 진짜 제가 소위 말하는 접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강사님한테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이고 취업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면 염색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염색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취업하셔도 돼요. 창업하세요. 이렇게 접대 교육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는 아주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한 걸음도 안 뗀 거예요. 이제 막 문을 열까 말까 기초에 문을 열까 말까 하는 수준이거든요. 뜨끔하셔야 돼요. 지금 접대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은 뜨끔하고 내가 염색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창업해볼까? 이거 모르셨으면은 이거는 지금 기초에 문도 안 연 건데 이것도 모르셨으면은 번쩍하고 지금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되는데 염색에 대해서 어쨌든 이 상황을 인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10레벨 어쨌든 저희는 지금 그냥 가발이니까 10은 그냥 10으로 합니다. 근데 바르는 것보다 제가 설명이 더 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르는 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와서 한두 시간 알려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톤업할 때 알아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두껍냐? 아니면 엄청 얇아서 밝냐? 혹은 그 전에 톤 다운한 적이 있냐? 이런 게 성공에 고객님이 만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톤업할 때 염색을 바를 때는 이 사이드와 백을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서 핀셋을 살짝만 찝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나 실무학원 다니신 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베베 꼬아가지고 이거는 실무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약재는 사이드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바르셔야 돼요. 우리 머리카락이 여기 부분이 가장 두껍고 건강해요. 저희가 대머리가 되더라도 여기는 항상 머리 양이 많고 두껍고 위에 모발이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바른다거나 사이드부터 바른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런 거 유튜브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미용을 정말 오래 했고 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혹은 그 상황에 맞는 걸 그분이 한 것뿐이지 미용 처음 하는 분들이 요즘 이게 유행이구나 이게 빨리 바르는 방법이구나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실습 100명 안 하신 분들은 절대 그런 거 보고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듣고 이 기초를 먼저 잘 다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머리가 두껍고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옆에서부터나 위에서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섹션은 이렇게 한 2에서 3cm 정도 두께를 나누신 다음에 클립은 이때도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돌 이렇게 매시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제 생각에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그냥 자격증용 강사분한테 배우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클립으로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만. 하시고 도포합니다. 이때는 두피를 1에서 2cm 정도 띄우고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1cm는 머리가 두껍고 검정이신 분들, 그러니까 주로 두꺼우신 분들은 1cm만 띄우지만 머리가 얇으신 분들은 2cm 정도 띄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얇은 사람한테 가까이 바르시면 생각보다 두피가 밝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두껍고 건강했기 때문에 1cm였지만 지금 현장에서 해보시면 머리가 얇아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cm 띄우시면 두피가 생각보다 밝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에서 2cm 띄운다. 이게 조금 더 현장에 맞는 이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저희는 2cm 정도 띄우고 발라주는 거예요. 바르고 빗질을 이용해서 약액을 골고루 침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약이 골고루 침투할 수 있게 도포해 주시는 게 톤업, 투터치의 기본입니다. 투터치라는 거는 두피를 조금 띄우고 바르는 걸 투터치라고 해요. 한 번에 두피까지 바르는 건 원터치예요. 한 번에 발랐으니까. 근데 밝기에 톤업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바르시면 왜 안 될까요? 그쵸. 두피에는 우리가 열감이 있고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은 큐티클이 열려있기 때문에 두피가 색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아래쪽은 우리가 크림도 하고 뭐 오일도 하고 에센스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죠. 뭐 매직기도 쓰고 그러니까 모발 끝쪽은 여러 잔류 물질이 많고 모발이 압축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 한 번에 바르면 두피는 그런 이유로 잘 나오고 아래는 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염색을 하고 나면은 여기는 밝은데 아래가 생각보다 탁하게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피를 띄우고 바르고요. 아래가 현재는 요즘 고객님들은 매직기도 많이 쓰고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는 약을 많이 바르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흘리듯이 바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여기 모량이 적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래쪽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아래쪽에다가 약액을 생각보다 좀 더 충분히 도포하고 그래서 잘 나올 수 있게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를 바를 때는 손에 이렇게 묻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타올, 미리 준비해 두시는 타올을 두고 2cm 정도 띄우고 약액을 푸실 때는 이렇게 중간에다가 보세요. 푹 찍으시면은 이게 붓에 다 묻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붓 끝을 이용해서 이 컵의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우리 요거트나 이게 젤리 같은 거 풀 때처럼 이 끝쪽 내가 양을 적게 할 때는 적게, 많이 할 때는 이 컵의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푹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원에서 막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잘못 배우신 분들은 푹 찍어 오시는데 그럼 여기 다 묻어서 제대로 안 발립니다. 그래서 컵의 탄력을 이용해서 바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두피는 1에서 2cm 정도 띄우고 발라줍니다. 발랐죠? 그 다음에는 빗으로 빗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붓질을 이용해서 골고루 해줍니다. 다시 한번 빗어주고 약 묻혀주고 골고루 흡수될 수 있도록. 주의할 점은 두피는 띄우고 이 아래쪽 어두워질 수 있는 부분을 약재를 좀 더 충분히 도포해서 이 밑에 염색했을 때 이 밑부분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충분히 톤업 하실 때 전체 염색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잘 말씀드린 부분을 활용해서 두피 띄우고 아래쪽은 충분히 해주시면은 약액을 충분히 발라주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단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객님이 10레벨 한다고 10을 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리 두께나 모발의 밝기를 보고 어둡고 두껍다 그러면 조금 더 밝은 약을 탄다. 반대로 되게 얇고 이미 머리가 좀 밝네? 버진이지만 그럴 때는 생각보다 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어두운 약을 타도 된다 라는 설명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더 우리가 할 때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톤업 할 때는 이렇게 발랐죠. 그러면은 다 발랐다라는 가정을 둘게요.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다 발랐어요. 그러면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모발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두피는 바로 바르시는 게 아니라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더 염색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15분 정도가 되었을 때 두피를 연결하기 전에 이제 다 발랐다는 가정을 두고요. 다시 아래서부터 조금 더 아까 2cm 띄었으니까 1cm까지 더 가까이 붙여주시면서 염색이 잘 안 발렸거나 잘 안 나오는 부분을 재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미 경력이 많으시거나 염색을 잘 하시는 프로들은 꼭 재도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중급자 분들은 생각보다 약이 적게 발리거나 약이 안 발린 데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급자분들은 다시 한번 두피를 바르기 전에 우리 실습하는 분들도 처음 하시면은 아무리 다른 학원 다니고 경력 있는 스태프분들도 제가 체크해보면 약이 안 발려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초급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피 1cm 띄우고 가까이 도포하고 안 발린 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실 거예요. 그때 이제 두피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발랐다는 가정을 두고요. 이 포인트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피를 연결할 때는 잘 보세요. 붓끝을 약을 이렇게 많이 푸시는 게 아니라 톤업에 뿌리 염색을 하실 때는 약의 끝을 이렇게 끝쪽만 떠서 아래에서부터 모발의 사면을 먼저 발라주셔야 돼요. 두피 쪽을 이렇게 발라서 구분을 지어놓고 아래에서부터 슬라이스를 얇게 떠서 붓끝을 이용해서 두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는 두피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두피의 열감과 큐티클이 열려있기 때문에 색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약액을 많이 퍼서 두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두피 톤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옅게 그러니까 눈썹을 색칠한다. 눈썹 색칠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꼼꼼하게만 터치해 주시면 두피 자극도 없고 얼룩도 없이 두피 염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린다. 이게 눈썹이다 생각하고 붓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를 눕히면 약액이 많이 묻기 때문에 얘를 그냥 45도 정도 틀어서 완전 세우는 게 아니라 눕히는 거의 중간으로 45도 정도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이게 톤업. 지금보다 더 머리를 밝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약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톤업 염색이에요. 톤업은 전체 염색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스도 많아요. 실전에서는 버진헤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염색을 안 했던 머리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이미 염색을 하고 오신 머리가 많거든요. 보여드리면은 요만큼은 자라고 밑에는 이미 밝게 염색되신 머리가 많이 와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더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고 또 미용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거든요. 버진헤어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염색을 어떻게 발라야 될까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두피를 띄우고 바르는 건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두피를 다 바르면 밝아지니까 두피를 띄우고 바르는 건 맞죠. 근데 이때는 어두운 이 검정 색깔 부분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밝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두피를 1에서 2cm 정도 띄우시고 이 새로 자라난 이 검정 부분에만 염색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염색을 바를 때는 두피 한 2cm를 띄우고 다 바르고 일정 시간 지나면 두피를 연결한다가 됐었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전에서 더 많은 케이스인데 이미 염색을 하시고 뿌리가 몇 개월 지나서 자라나서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두피를 띄우고 먼저 이 중간 부분을 먼저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여기가 색이 어느 정도 나왔다, 충분히 나왔다고 하시면은 이것도 고객님이 예를 들어 10레벨을 원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케이스랑. 근데 아래쪽 이미 머리가 밝아. 그럴 때는 얘를 두피 1, 2cm 띄우고 다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가 더 밝아질 수 있겠죠. 왜? 이 부분이 이미 밝았으니까. 더 밝아질 수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불필요하게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이 중간 부분, 두피를 띄우고 중간, 여기를 먼저 바르고 여기와 여기에 색이 같아지면 자라난 부분과 밑에 이미 기존에 염색하셨던 머리를 저희는 기염무라고 해요. 기염무. 이 부분의 색이 같아지면 그때 여기를 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염색모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중간 바르고 이 위와 아래의 색이 같아졌을 때, 밝게 같아졌을 때 아래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밑에가 밝아도 두피 띄우고 그냥 한 번에 다 바르시거든요. 그럼 아래가 정말 많이 상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줄 거면 손님들이 미용실 안 오겠죠. 굳이. 이거는 복잡해, 어려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것도 지금 처음 본다. 이런 게 있었어 이러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염색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아직 문도 안 열었다고 생각해도 가언이 아닌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3터치가 되는 거죠. 왜? 한 번 발랐고, 두 번 발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위아래가 나왔으면은, 이제는 아까 못했던 두피 염색을 이제 뿌리 쪽을 발라야겠죠. 이러니까 이거는 3터치가 되는 거예요. 살롱에서는 이런 케이스도 많겠지만 지금은 기존에 염색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가 훨씬 더 아마 많은 케이스가 될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검정머리인지 아니면 밑에 기존에 염색했던 머리가 있으신지 이걸 보고 톤업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는 당연히 6% 같은 염색제로 해야겠죠. 왜냐면 기존 염색모가 8레벨인데 우리가 원하시는 거 10이니까 톤업이니까 했던 염색을 그대로 시간 차이만 둬서 아래를 바르시면 되겠죠. 네, 이게 톤업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머리를 밝게 할 때는 크게 보면 이 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잘 보고 보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방금 설명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금 중간을 지금 바른 거예요. 자라난 머리. 그리고 15분, 20분 있다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15분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잘 발렸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도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두피 가까이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 두피 쪽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서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이 안쪽에 두피가 발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삼각도 유지해서 체크해 주셔야지만 아래 두피 안 묻고 이 부분이 다시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제도포를 하신 상태, 체크하신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아래쪽이 여기와 여기가 색이 비슷해졌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아래까지 이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르고 이런 식으로 도포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톤업 염색제 10레벨이 지금 발려진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밑쪽은 이미 기염모기 때문에 색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15분, 20분 기다렸다 두피를 하면 여기가 너무 생각보다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밑에를 연결하셨으면 바로 두피 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톤업 할 때는 두피가 일반적으로 10분에서 20분이면 색이 충분히 나오게 돼요. 거의 20분을 넘는 일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뿌리 쪽은.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저희는 초급자분들은 여기까지 바르는데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죠. 우리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는 처음이니까 여기 바르자마자 두피를 바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경력자분들은 어차피 두피를 굉장히 빠르게 바르기 때문에 색이 나오는 걸 보고 두피를 가도 늦지가 않은데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두피만 바르시는데 시간이 또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걸려요. 처음 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바르시자마자 바로 3번으로 넘어가서 두피를 연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톤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톤다운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톤다운. 톤다운이라는 거는 이미 기존의 머리가 밝았어요. 밝은 상태에서 더 어둡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톤다운이죠. 이를테면 제가 염색을 가장 밝게 해서 한 13레벨로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10으로 하고 싶대. 그럼 이건 톤업이에요? 다운이에요? 그렇죠. 톤다운이죠. 왜냐면 내가 13에서 10으로 줄이고 싶은 거니까. 13에서 8로 하고 싶대요. 그럼 톤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이것도 톤다운이죠. 왜냐면 지금 내 머리보다 더 어둡게 하니까. 이런 건 톤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13레벨에서 한 10으로 다운하고 싶대요. 그럴 때는 사제를 6% 쓰는 게 좋을까요? 3% 쓰는 게 좋을까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6%는 톤업이 되기 때문에 3% 쓰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머리에서 톤다운 할 때는 13에서 10으로 하고 싶을 때는 10레벨에 3%를 쓴다라는 게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톤업과 마찬가지로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염색을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13에서 10으로 다운하고 싶대. 그래서 10을 만들어서 바르는 건 조금 과장하면 자격증 따고 계시는 분들 아무나 데리고 와서 가르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로서 혹은 염색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제가 13이라 그랬죠. 그럼 머리가 밝은 거예요? 안 밝은 거예요? 밝죠. 그러면 10레벨을 써요. 그럼 딱 10이 될까요? 아니에요. 더 밝게 나와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밝기 때문이에요. 검정 머리에다가 10을 쓰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밝게 되죠. 근데 13에다 쓰면 10이 될까요? 안 되죠. 왜? 10이라는 거는 톤업, 밝게 되는 염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밝은 사람한테 10을 쓴다고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톤업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감할 줄 알아야 돼요. 가감. 더 밝거나 더 다운 시켜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 설명이에요. 13머리 레벨인데
제가 10을 쓴다고 10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미 머리가 밝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한두 단계 더 다운시켜서 약을 만들어야 그 염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초급자, 염색을 조금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님이 예를 들어 10을 짚어. 그러면은 10레벨 원하시니까 10레벨 염색해야지. 10레벨에다가 염색 타. 그리고 발라. 근데 결과가 머리 말렸는데 어때요? 왜 이렇게 밝아요? 저 이렇게 좀 더 다운하고 싶었는데 근데 손님이 아까 10레벨 원해서 그대로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전문가로서 할 얘기도 아니고 잘못하고 계신 거죠. 손님이 10을 원하는데 지금 머리가 밝아. 그러면은 10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염색제를 좀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8에서 내지는 9레벨 정도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야 그 결과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설명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3이면은 10을 원해. 그럼 뭘 한다고요? 그렇죠. 딱 10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밝기에 따라서 1에서 2 정도 더 다운시킨 염색약을 만들어서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운이기 때문에 6%보다는 3%를 쓰셔야 불필요한 손상을 줄일 수가 있고 내가 딱 원하는 그 레벨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10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8에서 9, 3% 염색을 만든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을 모르면 아무리 잘 바를 줄 알아도 염색의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염색약을 잘못하거나 산화제를 잘못 쓰면 아무리 빠르고 현란하게 바르셔도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겠죠.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현란하고 빠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금 톤업이 됐냐, 톤다운이 됐냐 이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는 것보다 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핵심을 짚어가며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바르는 거는 그냥 보고 한두 번 따라하고 잘 못하겠으면 여러 번 따라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톤 다운. 복잡해, 어려워. 이렇게 안 할래? 그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고객님 다시는 안 오겠죠. 왜? 내가 올리브영에서 어두운 염색 사서 바르나 미용실 갔는데 내 머리 생각 안 하고 발라줬는데 다운도 안 돼. 그리고 잘 빠져, 색이 잘 빠져, 상해. 그러면은 고객님이 비싼 돈 주고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선생님한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사로서 알아야 되는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톤 다운은 실제로 고객님들이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밝은 상태로 오지는 않아요. 왜? 누가 오늘 염색하고 바로 내일 톤 다운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보통은 제가 오늘 13레벨 염색했어요. 근데 한 3, 4개월 지났어. 그래서 머리가 이만큼 자라고 밑에가 이미 밝아. 이때 좀 지겹다. 혹은 계절이 바뀌었다. 혹은 뭐 내가 하는 활동에 따라서 좀 다운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버지니아인데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인데 아래가 기존에 염색했던 기업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4레벨인데 밑에는 가장 밝은 염색을 했다거나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은 여러 개지만 큰 틀로 보면은 밑에는 이미 염색을 했던 밝은 머리카락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내가 염색을 10레벨, 10으로 하고 싶대요. 그럼 이거는 톤 다운인 거죠. 근데 미용사로서는 이거를 톤 다운만 보면 안 되고 위에도 같이 봐야 돼요. 왜? 위에는 검정머리인데 아래는 매우 밝은 염색이야. 근데 고객님은 그 중간에 10레벨로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10레벨 염색을 타서 두피 띄우고 짝 발라. 그럼 문제가 되겠죠. 왜? 위아래의 밝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톤 다운 할 때는 주로 살롱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자라난 머리는 그러면 뭘로 해야 돼요? 10레벨 원하셨으니까 10레벨의 염색을 만들면 되겠죠. 검정머리니까 10으로 되려면 톤업이에요, 다운이에요? 톤업이죠. 그러니까 10레벨에 6% 산화제를 타서 이 부분을 다 바르는 게 아니라 톤업이니까 두피를 띄우고 바르는 게 1번인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근데 아래는 어때요? 아래는 지금 10레벨에 6%를 쓰면은 여기다가 2번 그대로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밝았던 머리는 다운이 안 됩니다. 왜? 이미 밝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는 위에는 검정머리는 톤업의 개념으로 들어가지만 아래는 톤다운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밑에는 한두 단계 더 적은 8에서 9레벨 정도 염색약과 산화제는 3%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는. 그러니까 위에는 톤업 염색제를 바르고 밑에는 이미 밝으니까
8에서 9레벨에 3%를 쓰셔야지만 위에는 밝아지고 아래는 다운이 되면서 여기가 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톤 다운의 제 생각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1번 위에 발랐어. 2번 밑에 톤 다운 발랐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아직 두피 안 했으니까. 어떤 약으로 두피 발라야 돼요? 이 어두운 걸로 두피를 바르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두피는 아까 처음 발랐던 이 중간 부분을 발랐던 약으로 3번 뿌리 쪽을 바르시면 되겠죠. 이게 톤 다운의 기본 개념이에요. 고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쪽이 이만큼 밝게 오고 여기는 자라난 머리라는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굉장히 다른데 하나의 염색제로 하면 당연히 얼룩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10레벨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톤업, 밝아진 6% 산화제로 위쪽 자라난 부분을 먼저 두피를 띄우고 발라주는 거예요. 톤업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쵸? 그럼 아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약을 쓰시면 톤업 약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톤 다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밝았던 머리니까 원하시는 레벨, 10레벨보다 한두 단계 어두운 8에서 9레벨 산화제는 톤온 톤이나 톤 다운에 더 적합한 6%가 아니라 3%를 써서 아래를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버진과 기형모의 차이를 두고 위에는 톤업 10레벨, 아래는 기존에 밝았던 13레벨이니까 똑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더 밝아질 걸 계산해서 8에서 9레벨에 3%를 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어떤 톤 다운이 오든 우리가 그 레벨, 숫자만 바꾸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저희 실무학원에서 실습할 때 토대가 되는 이 톤 다운이 토대가 되는 아주 핵심을 지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어려우시면 계속 돌려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랐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간 부분에 발랐던 톤업의 염색약을 발라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톤 다운의 기본 개념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염색, 탈색이든 멋내기든 그 근간이 되는 거는 결국엔 지금보다 더 밝게 할 것이냐, 유지하면서 다운할 것이냐, 유지하냐, 다운하냐. 이 큰 틀의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초가 되는데요. 톤업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굵다, 얇다 이런 걸 토대로 염색제를 좀 더 조절해서 더 밝게 갈지 좀 더 어둡게 갈지를 가감할 줄 알아야 되고, 톤 다운 할 때는 밝아질 거를 예상해서 지금 머리가 밝으니까 더 밝아질 걸 예상해서 염색제를 좀 더 한두 단계 정도 다운시켜서 산화제는 6%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상을 줄이고 톤 다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를 써서 염색제를 한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톤업과 톤 다운의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오늘 약 바르는 설명보다 제가 톤업과 톤 다운 그리고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은 6%, 3% 그리고 톤업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 톤 다운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설명을 약간 좀 많이 반복해서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직접 가르치고 저희가 실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랑 상담했을 때가 저는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상담 오면은 염색을 한두 번 교육 받고 오셔가지고 보통 내가 염색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나는 염색 어느 정도는 해요. 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게 제가 직접 교육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보통 두피 1cm 띄우고 바르면 15분, 20분 있다가 뿌리 연결하세요. 톤업,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탈색입니다. 그리고 톤 다운 할 때는 뭐 두피까지 원터치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린스 갖고 가발에 바르거나 뭐 친구들, 동료들 한두 명 정도 해준 걸로 염색을 다 알았다, 난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막상 제가 교육하면 선생님들이 제 기준에서는 모르고 기초도 없고 이게 염색 교육을 받으셨나? 이런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할 정도로 염색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제 기준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바르는 것만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는 거 위주로 하고 이론은 굉장히 짧게 배우고 진짜 무경력자가 혹은 스텝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 이론이나 설명들은 모두에게 다 빠진 채로 그냥 염색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빨리 발라야 돼요. 시간은 뭐 몇 분 있어야 돼요. 뭐 열 처리해야 돼요. 이런 피상적인 것들을 배우고 염색의 기초를 배웠다. 난 발랐으니까 염색을 할 줄 안다. 염색 오면은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이 많이 떠올라서 오늘 설명을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고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취업이나 창업해서 특히나 취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원에서 접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셨으니까 잘하시네요. 그 정도면 염색 잘하는 거예요. 뭐 더 모르는 게 있나요? 다 발랐는데 뿌리 염색 이렇게 발랐죠. 색치 염색 한번 발라봤죠. 그 다음에 투터치 염색 해봤지? 그러면 이거는 염색 다 배웠다. 아, 다 배웠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니까 선생님들은 진짜 잘 모르시니까 이걸 염색 교육을 다 받았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 학원에서 하는 이 기초 중에 그냥 하나를 꺼냈을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보고 나 이거 충분히 아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셨다면 기초를 잘 배웠고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약 바르는 게 염색 기초고 그거면 염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염색 기초가 없구나. 취업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보고 느끼시는 게 좀 많아야 돼요. 아, 염색 기초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염색의 머리 보고 명도, 레벨. 아, 저게 7레벨이구나, 9레벨이구나, 어둡구나, 밝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염색 일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브라운인지 먼넥인지 새치인지 뭐 조정색인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톤업할 때, 톤 다운할 때 이런 주의점이 있구나. 톤업은 이런 식으로 6% 산을 써서 이런 식으로 바르는 거구나. 톤 다운은 6%와 3%를 써서 기연모, 기존에 염색했던 머리에는 톤 다운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염색이 기초고 우리가 잘하는 방법인 거지 단순히 약을 빨리 바르고 한두 번 그거를 뭐 뿌염해봤다. 전체 탈색약 바르는 거 한번 해봤다. 라는 교육이 끝났으니까 무조건 실습해야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의미가 진짜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톤업과 톤다운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염색 기초라는 걸 좀 더 강조했고요. 오늘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도 톤업과 톤다운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은 그 다음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르는 거 그거는 한두 시간이면 돼요. 조금 오바면 두세 시간 며칠 하시면은 바르는 건 돼요. 제가 많이 가르쳐 보니까 40대, 50대 무경력자도 바르는 거 갖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걸 오래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며칠 실습하고 몇 명 실습하면 그거는 충분히 숙련도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머리를 밝게 하는 손님이 왔어. 그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바를 거냐. 톤다운 왔어? 톤다운 몇 레벨로 내가 염색약 고를 거냐. 어디서부터 몇 프로 산재를 써서 어떤 순서로 발라갈 거냐. 그 시간은 몇 분을 볼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을 오기 어려운 환경에서 아주 멀리 계시거나 현재 샵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염색 어떻게 되지?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 원장님이 두피 띄우고 발라 몇 분 봐야 돼 이런 기준이 없어서 늘 긴장하면서 매장 가면 긴장되고 오늘도 나 뭐 해야 되지? 뒤에서도 보고 원장님이 뭐 시키실까 무서워. 들어도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 미용이 막막해서 포기해야 되나?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설명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냥 못하는 거지 안 해본 거지 선생님들이 재능이 없거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 설명을 지금 듣고 이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용기 내시고 제 교육에 올 수 없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좀 더 기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머리를 좀 더 번쩍 뜨겨서 이게 기본이구나. 기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연습은 필수입니다. 내가 이론적으로나 연습으로나 연습은 계속 해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미용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시청 시간이 좀 긴 것 같은데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